바람에 스쳐도 아프다고들 하는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중년 남성의 주의가 특히 필요하겠습니다. 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고추값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덕 복숭아가 제철을 맞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곳곳에서 펼쳐져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이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좁은 구역에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같은 지역이라도 강우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나기가 내려도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대부분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와 포항 그리고 의성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불쾌도를 낮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많을 것으로 대구 기상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쓰지 않는 기기 플러그를 뽑는 등 에너지 절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바람에 스쳐도 아프다고들 해서 지어진 병, 통풍. 이 통풍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중년 남성의 주의가 특히나 필요하겠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술을 자주 즐기는 김모 씨는 발이 심하게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쉽게 낫지 않습니다. 10년 전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을 찾은 52살 박용택 씨 역시 통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 신발을 못 신으니까 자주 하면 바늘로 찌르는 것이 그렇게 아파요. 통풍은 몸속에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통풍 환자 수는 해마다 10%씩 늘고 있고 특히 30, 40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운동이 부족해서 뱃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요산 증가의 원인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통풍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걸렸다면 절제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고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맥주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변형되거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되돌아본 50년 순서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교육계의 지난 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0년 중학교 입학생들이 어느 중학교로 진학할지가 추첨함을 통해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69년 정부가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대구시도 이듬해 도입했습니다. 중학교 입시 과외를 막고 의무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조치는 당시 교육의 근본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육혁명으로 평가됐습니다. 사교육비, 이걸로 인한 소득 격차, 거기에 따른 위화감, 이런 것을 극복하자는 것이 하나의 취지였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린 학생들이 입시에 매몰되다 보니까 전인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중학교 입시 폐지의 후속 조치로 1973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연합고사와 학군 배정, 컴퓨터 추첨이 도입돼 소위 전통적인 명문 중 명문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82년 1월 3일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교육 선진화를 이유로 내세워 중고생 두발 자율화를 전격 시행했고 이듬해인 83년에는 교복까지 자율화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학생 탈선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군사 정권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금세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 모든 학교가 다시 교복을 입고 두 발을 단속하는 모습에서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고교 평준화 도입 이후 경북구와 능인고, 대륜구와 대구여고 등이 수성구로 속속 이전하고 지산법물지구 개발 등 수성구로의 인구 유입이 빨라지면서 교육의 수성구 쏠림 현상도 가속화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버금갈 정도의 학력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예산과 인프라의 집중, 경쟁 교육과 집값 폭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사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가 밀집됨으로써 비수성구 지역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싶어도 집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최근 대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과 개인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은 경쟁, 서열화, 이기심, 소외, 무관심, 불안 등 어른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부모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모든 심성이나 이런 길러진다고 봤을 때 가정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바로 아이들에게 전수된다고 봤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지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50년 우리의 교육 제도는 너무 자주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정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소외돼 왔습니다.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는 일, 그것은 학생들이 행복을 전제로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는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경주 지역에 황토 살포와 적조 방제에 필요한 예산 2억 600만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합니다. 포항시에 1억 5천만 원, 경주시에 5,600만 원이 지원돼 황토 살포와 선박 임대, 액화산소 구입 등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육상 양식장 피해 방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이 핵고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대로 고추값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산 건고추 특상품의 첫 경매가는 600g 한 근에 6,500원. 특상품이 작년의 60% 수준에 머물면서 중품을 포함한 경매 첫날 평균가는 근당 5,500원에 멈췄습니다. 홍고추 역시 첫 경매가는 킬로그램당 1,550원이었지만 평균가는 1,200원 선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 부간동 홍고추 경매에서 벌써 작년 대비 절반으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미 건고추 하락도 이미 예견됐던 사실입니다. 올해 전국 고추 생산량 예측치는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11만 톤. 사상 유례없는 풍작이 고추값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작년보다 수확량도 많이 늘 것 같고 작년 2월량이 많아서 고추 별 변동이 없는 한은 고추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 수준의 고추값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훨씬 가벼워진 주머니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서요. 작년에 한 반값 수준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세에 가면은 농사 짓지 못하고 이제 중국산 고추 삼보는 게 속 편하고 고생들 하지 뭐. 경매 첫날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에서는 홍고추 120톤, 건고추 36톤 등 150여 톤이 거래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 공판장의 거래량은 6,700톤이었던 작년의 2배, 금액은 1,00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식료품과 숙박료 등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각 시군과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요금을 더 많이 받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포항 등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피서지 주변 착한 가격 업소를 홍보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물가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해 가격 인상을 억제시킬 방침입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4대강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시민단체로 이뤄진 4대강 국민검증단과 민주당 이미경, 장하나 의원 등으로 이뤄진 4대강 사업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창녕 함안보를 시작으로 강정 고령보와 내성천 영주댐 건설 현장, 한강을 나흘간의 일정으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와 지류 역행 침식, 홍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사업 이전 상태로의 복원에 관한 여론 형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덕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당도가 높아졌고 또 중부지방의 냉해와 장마로 영덕의 복숭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수확한 복숭아는 품종과 등급별로 나눠 택배 등으로 판매됩니다.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5,500여 톤, 지난해보다 1,000톤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재배 면적이 9.4헥타르가 늘었으며 수확기에 기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씨로 올해 복숭아 당도는 예년보다 5% 이상 높아졌습니다. 복숭아가 여름철 과일이기 때문에 장마철하고 겹치거든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지고 올같이 비가 적게 오고 햇빛이 많은 해에는 당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5kg 상품 한 상자가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3만 원까지 뛰었고 전체 판매액도 100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말부터 날씨가 계속 좋아지면서 영덕 국도변의 복숭아 판매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 면에서 그만큼 20% 3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도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영덕군의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어느 해보다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 보급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대구도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그리드 보급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8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대구에서는 달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비 31억 원 등 42억 원을 들여서 달성군 다사지구 3천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 지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도 펼치기로 하고 오는 10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대구시는 이번 보급사업 대상지 선정을 발판으로 확산 사업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선 충전식 전기버스가 오늘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무선 충전 전기버스 시범 운행 개통식을 갖고 구미역과 인동 지역을 잇는 왕복 24km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시민들이 전기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협의된 버스 노선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달리면서 실시간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충전 시설이 필요 없는 신개념 전기차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세계 50대 발명품 선정에 이어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현대미술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개관한 범어도서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현대미술 거장전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학의 소식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새롭게 개관한 범어도서관은 범어라는 지명을 살린 물고기 조형물과 이상화 시인의 비겐 아침 시비 등 특색 있는 조경과 조형물로 지역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공간과 각종 자료들이 가득한 범어 도서관. 신종원 관장을 만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를 잘 수용해서
이 지역에 이 또 뿐만 아니고 대구의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될 만큼 저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 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은 지역 주민이고 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 의식도 필요하고요. 1층 전시실 RSS에는 개관을 기념한 전시회 한국현대미술 4대 거장전이 마련되었는데요. 판화를 회화 이상의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곽인식, 이강소, 이우환,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만 권의 그 대량의 그 서적이 보급될 수 있었던 그 원인에도 아마 판화의 공헌이 빠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이 판화라는 장르는 단순한 인쇄술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관 기념전을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 내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범어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현대미술 4대 거장전. 곽인식, 이강소, 이우환, 백남준의 점선면에서 비디오 아트까지는 9월 30일까지 범어도서관 1층 RSS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전시회, 대구현대미술 예술창조공간에 들다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되었습니다. 10개의 전시장에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각 전시장마다 작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대구를 비롯한 타 지역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대 미술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의 의미 함께 만나보시죠. 기존의 전시 공간이 그 하얀 그 칠해진 그러니까 그 예술작품의 어떤 존재성만 부각시키는 근데 일반인들의 어떤 삶과 어떤 그 생활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성전 같은 느낌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과 그냥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적인 재해석을 담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 작품에서 입체 작품, 신진 작가부터 원로 작가까지 다양한 전시 장르와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구 현대미술 예술 창조 공간에 들다 저는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와 아트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도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이달 1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말하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하는 CCTV는 스마트 경고판으로 CCTV 근처로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돼 CCTV가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 투기 금지 안내 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모습이 녹화됩니다. 대구시는 우선 서구에 말하는 CCTV 10대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설치 성과에 따라 전 구군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지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민주시민 정치교육과정 교원 직무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 연수에는 경북 지역 교원 27명이 참가해 30시간 동안 주권 선거의 의미와 참여의 가치 등 총 12개 과정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 등의 강의를 듣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경상북도의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 면적을 1.746 평방킬로미터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1년 반 전인 지난해 초 고시한 면적 0.946 평방킬로미터에 비해 85%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주 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경북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산업용지 면적이 국토부가 교시한 연평균 수요 면적을 10배 이상 초과할 경우 신규 지정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포인트,
전세 가격은 0.04% 오르면서 보합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은 7곳군이 0.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과 구미, 경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구미와 경주가 0.09%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안 실제 거래 대신 호가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대구 시민행복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시민행복대학은 다음 달 6일에 개강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되고 귀농 기촌의 이해, 위기시대 법률과 재테크, 격조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과의 만남, 4050 미래 설계 등 4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교육은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수강 신청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은 2013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필리핀 바탄가스 산호세 마을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청소년 15명과 인솔진, 의료진 등 모두 19명이 9박 10일 동안 현지 청소년센터와 학교 시설의 보수 작업과 지역사회 환경, 보건위생 캠페인을 벌이고 사물놀이와 한국어 교실 등 문화교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낮 기온 대구 35도, 안동 34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여기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산간 계곡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6도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도 34도까지 치솟겠고 안동의 낮 기온도 34도, 의성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절기상 입추인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의 낮 기온 36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